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74번째 샷 시작합니다. 마인드골프가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아이튠즈의 그 팟캐스트도 하고 다양한 글도 쓰고 이런저런 SNS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제일 처음이 시작된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인데 블로그 주소가 mindgolf.net이에요. 또 뭐 아직 이 그 블로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마인드 골프가 강의했던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그 길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책을 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직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 있는 그 일종의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인드 골프는 항상 그 함께 하기에 즐거운 골퍼가 되자라는 그런 그 슬로건, 약간의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랑 같이 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즐겁고 함께 하기에 그런 좋은 그 골퍼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뭐 예절도 또 많이 알고 룰도 알고 또 공도 잘 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칠 수 있는 그런 그 인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동반하기 싫은 골퍼가 되는 습관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습관들이 그 다른 동반자에게는 본인도 모르게 동반을 같이 하기 그 싫어하는 골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골프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사람하고 치더라도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같이 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나중에 어떤 티타임이 있거나 아니면 자리가 비었을 때 저 친구는 야 부르지 말자 이런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좀 불행한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좀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동반하기 싫어하는 골프가 되는지를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골프가 아무래도 이제 모든 스포츠가 어떤 기록이나 그 점수를 하는데 골프도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 스코어 얘기인데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잘 기록을 해야 되죠. 골프도 이제 룰이 있죠. 근데 이 룰을 가지고 이제 잘 적용해야 되는데 자칫 이제 처음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카운트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내가 더블 보기, 파4에서 더블 보기를 해서 뭐 6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7타일 경우도 있어요. 뭐 헛스윙을 했을 때도 한 타를 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내가 벌타 계산을 잘못해서 오비인지 해저드인지 벌타 계산을 잘못해서 7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이제 적을 때는 뭐 6타 또는 이제 캐디가 7타인데 한 타 깎아줘서 6타 이렇게 적긴 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초보자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타수를 속이는 것을 조금 뭐 아주 일반화되진 않더라도 가끔 이런 걸 습관성으로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친 타수를 다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 80대 중반 이하로 치신 분들은 사실은 상대방이 몇 타를 친지 잘 알고요. 더군다나 내가 라이벌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약간 경쟁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현재 2홀에서 한 타를 더 쳤거나 덜 쳤거나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벌이기 때문에 뭐 둘이 이제 같은 스크래치를 치는데 파포인데 티샷이 뭐 해저드가 들어갔으면 일단 저 친구보다 내가 한 타를 앞서고 있지. 그린에 올라갔는데 누구는 4온, 누구는 5온, 누구는 3온 뭐 이렇게 하면서 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수를 속이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내가 타수를 카운트 잘못해서 그렇게 타수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본인은 그런 속일 의도가 없었으나 문제는 이게 상대방은 이제 속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골퍼하고는 이제 공을 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같이 공지하는 연락이 좀 없어지거나 아니면 라운드 중에 심지어 이게 내기할 때 문제가 돼요. 내기할 때 같이 동타인 줄 알았더니 한 타를 뭐 잘못 카운트 했거나 뭐 속여서 뭐 타당 10,000원을 치는데 10,000원을 받게 되는 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죠. 뭐 당구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4개를 쳤는데 5개를 뺀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나타나면 같이 이제 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코어, 골프에서는 이러한 스코어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시드라고 하죠. 컨시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오케이라고도 많이 하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제 홀이 있고 여기서 쳤는데 뭐 보통은 이제 퍼터 길이 정도를 컨시드를 많이 주죠. 스크래치 그 스킨스에서는 뭐 줄 수 있지만 매치 플레이에서는 줄 수 있지만 원래는 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안 되지만 뭐 빠른 진행과 또 약간의 뭐 배려 측면에서 이 컨시드 길이가 있는데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만약에 여기까지 온 타수가 총 5타예요. 그럼 여기서 컨시드 또는 오케이 딱 줬는데 그러면 이제 5타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6타라고 적어야 되는데 5타라고 적으면 이게 이제 또 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잘 몰라서 오케이 줬으니까 들어간 거라고 치자 하는데 쳐서 들어간 거라고 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6타인데 이런 것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세워보는 습관을 물론 처음부터 18호를 다 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카운트 해보는 습관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이제 캐디가 뭐 잘못 적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잘 적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뭐 벙커에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그 워낙 그 좀 골프 입문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스크린 골프로 입문하다 보니까 뭐 벙커샷 같은 것들을 스크린에서는 그 매트 위에다 올려놓고 치잖아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벙커 모래에서 쳐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골프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처음 입문해주는 분이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독학하는 뭐 혼자 연습하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스크린 골프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끼리끼리 스크린 골프 치다가 이제 우리 80대 치기가 나가자 해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전보다는 좀 입문이 좀 더 쉬워졌잖아요. 벙커에서는 룰이 있잖아요. 스윙을 해서 공을 맞추기 전까지 그 클럽을 어드레스 C 또는 아니면 뭐 테이크어웨이 C에 그 모래를 맞으면 모래를 건드리면 2벌타예요. 물론 연습 스윙에서 그 모래를 걷어내도 2벌타죠. 약간 벙커에 대한 룰이 조금 2019년 1월 1일부터 완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는 공을 칠 때 빼고는 그 모래를 건들면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골프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어드레스 할 때 클럽을 이 벙커 지면에 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라이 개선이에요. 원래 있던 그 골프 그 환경을 개선했다고 해서 이것도 2벌타예요. 또는 아니면 백스윙 할 때 이제 그 모래를 이렇게 쓰는 행위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이 쑥 파져 있고 뒤에가 높아서 이걸 싹 쓸어내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현재 있던 현장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2벌타예요. 간혹 캐디분들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클럽을 땅에 놔도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마인드 골프랑 같이 쳤던 골프 초보분이 벙커에 들어갔는데 뭔가 막 모래가 계속 나와요. 봤더니 연습 스윙을 거기서 계속 그 모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할까 했는데 계속 그 홀만 그 벙커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실제 치기 전에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제 그 벌타도 있지만 이게 자칫 그 약간 비즈니스 골프라든지 잘 모르는 또는 아니면 시리어스 골퍼랑 같이 치게 되면 저 사람 골프 어디서 배웠지? 저 사람하고 골프 치면 안 되겠다. 매너가 왜 그래? 하지만 그때 이제 얘기했던 마인드 골프랑 얘기했던 그 친구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칫 잘못하면은 저 사람과 같이 동반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뭐 룰과 관련해서는 뭐 오비의 벌타 카운트 또는 해저드의 벌타 카운트 또 해저드의 드롭 위치 선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약간씩 그 적용을 잘 못할 경우에 타수 카운트를 잘못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골프 룰을 알아가면서 자기 타수에 때로는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런 것도 배우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공을 칠 때 이제 조용히 하는, 뭐 골프는 아무래도 매너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조용히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골프는 유독 티샷을 하거나 뭐 세컨샷, 뭐 퍼팅할 때 이 갤러리들 PGA 같은 뭐 LPGA 이런 KPGA, KLPGA 가보면 콰이엇이라는 그 팻말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달라고. 이게 선수가 치는데 집중하게 해달라는 건데, 물론 미국 PGA의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대회 같은 경우는 약간 콜로세움 스테디움처럼 해서 일부러 막 관중들의 그 갤러리에 환호를 하는 그런 좀 약간 이벤트성 그런 홀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약간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티샷을 치거나 샷을 할 때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골프장이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이게 조용한 소리도 다 들려요. 심지어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얘기하는 게 세컨샷 지점까지도 막 들리기도 해요.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샷을 할 때는, 또는 이제 앞에 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나 같은 동반자들하고 칠 때 샷을 하거나 퍼팅 스트로크 할 때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조용히 있고, 또 이렇게 장갑을 찍찍찍, 물론 이거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그 조용하게 잘 지켜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마다 약간 성격인데요. 뭐 프리샷 루틴이라고 있잖아요. 프리샷 루틴. 그래서 샷을 하기 전에 어떠한 루틴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뭐 연습 스윙을 한번 하고, 에이밍을 하고, 뭐 들어와서 연습 스윙하고, 외그를 하고, 그 다음 뭐 치는 뭐 나름대로의 각자의 프리샷 루틴이 있는데, 이 루틴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짧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루틴을 길게 가져가면 그 사이사이에 좀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고, 또는 이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좀 너무 경직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프리샷 루틴을 가급적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연습 스윙도 안 하고 곧바로 치는 아주 그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습 스윙을 2번, 3번, 또 다시 나왔다 들어와서 또 연습 스윙 하고, 또 웩을 하고, 또 이렇게 치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길어진 게 아니고요.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프리샷 루틴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플레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만약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 프리샷 루틴 긴 사람하고 치면 굉장히 이게 스텝이 꼬여요. 이제 치는 줄 알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다시 또 안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연습스윙인 줄 알고 봤더니 이제 또 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너무 프리샷 루틴이 짧은 것도 뭐 짧은 건 차라리 또 나은 것 같아요. 경기 시간도 그렇고. 그렇지만 너무 길어지면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본인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프리샷 루틴을 계속 뭐 라운드 중에 뭐 80타를 치면 80번을 이걸 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한 프리샷 루틴은 간소화할 수 있으면 계속 간소화해서 하는 그런 연습을, 이것도 연습이에요. 한 번에 다 되지 않고요. 한 번 조금씩 있다 없다, 다음에 많다 적다예요. 한 번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샷 루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랑 칠 때는 이게 좀 간혹 때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칫 성격 급하신 분이 여기에 이제 말려가지고 자기 스윙이 잘 안 될 때 나중에 라운드 끝나고 이렇게 이제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본인의 프리샷 루틴을 그런 상경 때문에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조금씩은 간소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칠 때 그 네 명이 같이 치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의 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쳤는데 뭐 이쪽 해저드 라인에서 공이 이렇게 나갔으면 이쪽에 카트길이 있어요. 그 카트를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공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 어떤 뭐 나무도 있고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급적이 마인드 골프는 이제 거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찾아주러 가고 그러는데, 나의 공이 이제 잘 있다고 해서 여기 이제 카트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아니면 또 보면서
아, 거기 뭐 못 찾았으면 빨리 그냥 한 볼타 먹고 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동반자들하고 같이 가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친 사람은 이 공이 완벽하게 죽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있다고 믿고 또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같이 찾아주지도 않으면서 멀리서 이렇게 자기 공 잘 쳤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심지어 무벌타를 줄 것도 아니고 벌타 하나 먹고 나와서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얄밉기도 하겠죠. 그래서 공을 최종적으로 내가 이 공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사자가 제가 뭐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한 벌 따먹고 내려와서 칠게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찾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단 가장 좋은 건 같이 가서 찾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마인드 골프가 특히 이제 좀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같이 동반하기에 싫은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좀 습관을 좀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